지난 7월 14일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농경지가 침수된 피해는 물론 미호강 제방은 터져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이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번 폭우로 가장 피해가 심한 오성욱 이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난 7월 14일부터 우리 이장들은 행정복지센터와 비상연락을 유지하고 특히 폭우가 집중해서 내리던 7월 15일 새벽부터 청주시로부터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수차례 마을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내방송에 따라 주민들께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한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이장들은 직원들과 함께 억수같은 비를 맞아가며 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도 오송, 강내만이 아니라 청주시 전체가 빗속에서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청주시가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하우스와 작물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물에 잠긴 집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늘 간과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임시 제방이라는 선행 요인과 당일 조치 미흡이 동시에 작용했다라고 발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미호강 공사 현장을 수년간 봐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부실한 임시 제방이라는 것도 압니다. 사고의 가장 큰 핵심이 임시 제방에 있는데도 수해 복구에 힘써야 할 시가 연이은 조사로 업무가 마비가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직도 오송 주민 7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데 태풍은 또 몰아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만 계십니다. 우리 오송이장단은 부디 책임 경중에 따른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청주시는 항구 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다시는 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폭염에서도 이번 수해 복구에 망설이지 않고 달려와 봉사해주신 전국의 자원봉사자분들과 일선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발생된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하여 정리해주신 환경직 공무원들과 방역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몇 명이나 남아있어요? 지금 저희 오송호 복지회관에 한 70여 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이제 대피를 하고 아직까지 이제 도배장판이 안 끝나서 있습니다. 그쪽에. 며칠 전에 행복청에 책임을 물으셨었잖아요. 예. 이제 또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가 정확히 이제 저희가 이제 행복청에 이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그 합당한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시민들한테 저희 수혜인들한테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이 말씀을 좀 위해서 이제 한 거죠. 오늘 오신 분들은 저기 다 상황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이 오송읍 이장단 협의회 이장님들이십니다. 오송읍 마을에. 예. 주가 수해 지역의 이장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몇 분은 아파트 이장님도 계시지만 수해 지역의 이장님들이 오셨습니다. 기자회견에 그 핵심 요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했다. 지금 여기 제목이었어서 핵심 요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지원자들이 또 동의하는 것은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장이나
충북도지사께서 저희 지역 수해 지역을 방문하셔서 진정 어린 사과를 수해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와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민 고성읍 주민들은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절차가 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상 절차는 그 제 지역에 의해 기본 나오는 것만 나오고 있지 그 보상 절차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뭐 지원하실 주시는 몇 천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600으로 상향이 돼서 국가재난금이 600이 저희 시에서 예비비로 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제 수해민들한테 이제 도배장판을 후원을 받아서 장판이 시작되고 있고요. 뭐 조사만 했지 뭐 보상된 건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 보상이 다 완료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지역에서는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주택에 대한 침수 피해본 재난지원금 정도. 네. 예, 지금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 아마 재난지원금이랑 위로금이 다 지급이 됐다고 시에서는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그 위로금이 그 후원금에 의해서 일부 조금씩 그 차등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보험 아니고 예, 정부에서 확정된 위로금을 600만 원. 아니요. 최대 침수 뭐 주택 피해 같은 경우에 1억은 없고 아닙니다. 그거 집행 안 됐습니다. 그 강내 쪽에는 상가 지역에 700만 원으로 좀 더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은 그때 지금 예. 그리고 저희들은 600만 원. 그 주택 피해 주민이신가요? 예, 주택 피해. 600만 살고 있는 주거에 한해서 이렇게 예비비로다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 원 받고 예. 그래서 조속과 보상을 촉구하시는 회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시에서 해줄 부분에 대한 거로 조속히 좀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또 있고, 이제 그 지금 저희 지역에서 수해 주민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향후의 일종의 이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제 해나가겠지만은 뭐 어디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좀뭐 이제 움직임이 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주민대책위에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장님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이장님들은 어쨌든 마세에 계시는 예, 주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떻게 끌어갈지 먼저 그 단체장님들하고 그 기자회견 할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쉬운 싸움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 피해를 한번 입어서 재판을 해서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싸움으로 생각돼서 이번에는 좀 견고히 좀 주민들 힘을 결집해서 하려고 이장단 협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잠깐 여기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장님 그 직원이 과장님이신데 이 침수 주택만 갖고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주택은 전파도 있고 반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전파 반파는 그 지원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침수 비용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6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저희 의원금이라든가 어떤 도에서 이제 추가적인 지원금, 시의 별도 지원금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거는 별도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 반파 기자님께서는 이제 받은 걸로다가 알고 침수는 안 왔어요. 침수 주택에는 안 왔어요. 침수도 나가고 전파, 반파 그 부분도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시민 보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보험금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거고. 침수는 별것이 많잖아요. 침수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침수 지역 부분들만 이재인들이 생각하시는 거고, 전파, 반파 제가 알기로는 한 14가구 정도가 돼요. 그 부분도 이미 나갔어요. 이장님들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도 네. 또 우리 주민이 뭐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셨는데 다른 분들은 뭐 600만 원씩을 받은 분들도 있고
받은 분이 계신가 봐요. 뭐 저도 그렇고. 예. 근데 뭐 보상이 없어 600만 원에 대한 건 다 끝난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인 건지 한번 알고 싶어요.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됐어요. 이미 확정된 부분만 이미 나간 거고요. 추가로 이제 저희를 노면서 확인을 했는데 예. 그 추가로 미비된 부분은 지금 다시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예,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전파 완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집행이 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처음 과장님한테 듣고 예, 있습니다. 예. 전파, 반파, 예. PEV 입으신 분들 주택 부분이 계세요. 예, 예. 그 부분들은 별도로다가 그분들한테 아마 계좌가 입금됐을 겁니다. 침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침수 피해는 이제는 그 재난법에 의해서 6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지역 주민은 상당하다는 건가요? 그 조사 과정에서 네.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로 해서 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 과정에 약간 그 착오가 있는 점도 있고 해서 그 조정하는 그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회견의 제가 취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신고가 보상을 촉구하면 보상은 이제 이후에서 이제 거의 집행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기자회견 저번에 메시지를 했던 직능단체에서는 홍보청에 보상하라 이런 주제였거든요. 야마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걸 읽어봐서는 좀 애매해가지고요. 추가적인 보상을 또 추가 보상을 원하시는 추가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하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주택에 대한 것만 보상이 지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네. 농경지 같은 경우가 침수된 것이 엄청나게 막 손실 금액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재난지원금으로만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 말 건지 이제 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직 아직 안 들어왔죠. 농경지도 지금 확정지고 있어요. 근데 확정지 부분은 오늘부터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저희 이사님께서는 농경지가 이제 전체적인 확정이 된 부분을 얼마만큼을 보상을 해주는지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게 발표도 언론에서 안 되는 아니 중앙정부에서도 그 농경지의 피해분을 왜냐면 전체적인 물량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도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게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도라든가 시에서도 보호 지원 기준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당한 보상을 좀 해달라. 네, 실질적인 요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간 실손 비용이 있죠. 실손 비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를 졌을 때 그걸 출하했을 때 소득 기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나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손 비용에 대한 보상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이 돼서 피해를 본 상황을 그거로만 봐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농민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좀 해달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엊그제 기자회견한 그 직능단체하고 그 같이 연기해서 행복청이라든지 상대로 해서 뭐 소송을 말하자면 얘기하거나 뭐 보상을 요구할 때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도 그 농민들의 힘을 좀 실어줘서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같이 노력을 해달라. 또 거기에 청주시가 플러스해서 또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제 기대 금액 정도로 피해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 좀 강한 성격입니다. 그럼 풍수해보다가 되지 않나요? 풍수해보험을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일부 농가가 이제 좀 들었는데 그건 역시 작물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들어도 그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갖고 보험료 지원을 받는데 쉽게 거기도 결국 농사를 짓는데 실비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보상이 안 되니까 나중에 농가가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성원 생명수박 농사를 짓고 월동 대파 시설 대파 농사를 짓는데 시설 하우스 대파가 하우스 한 동에 약 한 동 200평 정도에서 우리가 판매되는 금액이 약 350만 원 정도가 판매가 돼요. 제가 33동 농사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한 22동 정도가 지금 다 울타리 철 상황이 돼버리면은 한 7천만 원 이상 손실을 본 거죠. 기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에 대한 7천만 원에 대한 보상을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간 비용에 대한 거 일부만 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줘라.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김영환 도지사 사과를 어떤 방향으로 원하십니까? 예? 김영환 도지사하고 아까 사과라고 그러셨는데 예. 어떻게 사과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어차피 이제 우송업의 주민들이라든지 이제 생각할 때 봤을 때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주민들한테 진정하게 오셔서 이제 그 재난 관리를 총괄적으로 좀 못한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오셔서 진정하게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시민단체에서 예. 주민 소환제가 시작이 됐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없죠. 아직까지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뭐 뚜렷하게 이렇게 밝히지 입장단은 입장이 없네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습하기 아직도 바쁩니다. 아직 그 세일선에서 이제 이장님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해서 뭐 미비된 부분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600만 원이 지급된 분도 있고 또 미처 빠진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또 하소연을 하시기 때문에 행정하고 그 가운데 입장에서 그런 조율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이 좀 되면 전체적인 지역의 현안에 참여해서 입장 표명을 하게 될 겁니다. 사과를 안 하시면 어떨까요? 괘씸하다고 봐야죠. 가장 그 큰 어른이 수해가 난 지 3주가 지났는데 대피소 한번 방문 안 해서 의료의 말씀 한마디 없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괘씸하면 이제 하게 되면 해야겠죠. 괘씸하면 그런 지사를 누가 믿고 도민이 따르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신 말씀 다른 줄 알고 안 하셔. 질문하면 고생하셨습니다. 그거 앞에 예, 확실히 이런 분들이 딱 나오겠는데 이반전이 나가고 이런 거 하면은 카메라 하나 뭐잘 받네. 아, 근데 300이 아깝네요.